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기본 글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 맞춰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릿말은 10입니다. 그림을 삽입하실 때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경로를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전체 페이지는 3장 준비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3, 4번,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개체들은 나중에 절대로 묻지 마세요. 그럼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용지 설정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 눌러주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가 보입니다. 단축키 F7키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편집 용지 대화창이 뜰 거예요. 위쪽과 아래쪽 머리말과 꼬릿말은 10, 왼쪽과 오른쪽은 11입니다. 값을 맞춰주세요. 탭키를 눌러가면서 위치를 보시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값이 정확하게 위아래는 10, 왼쪽과 오른쪽은 11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여백이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1번과 2번이 들어갈 거예요.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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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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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과 2번을 넣을 공간을 확보했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3, 4번이 필요하죠. 3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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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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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엔터 치셔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1이라고 입력해 놓은 곳 밑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스타일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일단 데이터들을 쭈루룩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타일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블록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창이 뜨게 되면 왼쪽 하단에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메타버스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주면 되겠죠. 괄호 2번에 보시게 되면 문단 모양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문단 모양,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이 15라고 하는군요. 왼쪽 여백 값을 넣어줄 거고요. 문단 아래 간격도 1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는 내용만 입력하고 그대로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글자 모양에 대한 지시사항인데요.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글꼴이 서로 다르지만 크기와 장평, 자가는 공통적이니까 공통적인 거 먼저 값을 넣도록 할게요. 장평 95, 자가는 5. 언어를 대표로 잡혀 있는 걸 한글이라고 바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둠 찾아주시면 되겠죠. 영문에 대해서는 굴림이라고 했네요. 일일이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바로 치셔도 됩니다. 설정하고 추가해서 설정하고 마무리 짓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establish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선 표를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번이라고 하는 번호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표 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줄은 5줄이죠. 칸은 6칸입니다. 만들기라고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시사항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표 전체의 글꼴은 도둠의 10입니다.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자의 모양,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도둠 찾겠습니다. 혹시라도 도둠이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든 글꼴이라는 곳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괄호 2에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몽땅 다 블록 잡은 상태에서 일단 모두 가운데에다가 정렬을 해놓도록 하죠. 숫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합계를 낼지라도 숫자가 나오겠죠.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오른쪽 정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셀의 배경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는 흑백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구분이 되실 겁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476.4라고 하는 데이터 값만큼 몽땅 블록을 잡으시고요. 색깔에 대해서 단축키를 쓰시면 빨라요. 색깔은 영문자 C 눌러주시게 되면 컬러 바로 뜨게 되겠죠. 채우기 색깔이 지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걸 색깔이 있습니다 라고 활성화시킬 거고요. 면에 대한 색깔을 노랑이라는 이름 정확하게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노랑 색깔 들어갈 거예요. 네 번째,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은 구하지 마세요 라고 X 되어 있으니까요. 가상현실부터 VR, AR까지 요만큼에 대해서만 합계를 내면 되겠죠? 숫자 값이 있는 곳 이만큼, 답은 그 옆에다 낼 거니까 여기까지라고 블록 잡았고요. 블록 잡은 칸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블록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블록 합계라고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더불어서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표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준 걸 캡션이라고 합니다.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 넣기라고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의 이름표, 표 1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만큼을 이라고 블럭을 쪼로록 잡으시고 글로벌 메타버스라고 타이핑을 할게요. 캡션에 대해서도 도둠의 10이라고 했으니까요. 글꼴 맞춰 주시고요. 글자는 오른쪽 벽에 붙어 있죠.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표 위쪽에다가 얹어줘야 되는데요. 위로 얹는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만 있고 위쪽에 올리는 건 없네요. 표 자체를 테두리 콩 찍으면 표가 선택이 되지요. 그 상태에서 개체를 속성을 띄워주시게 되면 여백 캡션에 대해서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라 라고 위치값을 바꿔주도록 하죠. 나머지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의 가장자리는 2줄짜리, 제목 부분도 모두 다 2줄짜리, 오른쪽 끝자락은 대각선이 들어있죠. 모두 다 선택을 하시고요. 선 모양도 단축키를 이용해서 라인 L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창이 뜰 거예요. 선의 종류는 2줄짜리라고 이중실선 선택할 거고요.
바깥쪽이 그렇습니다 라고 선택해서 나오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두 줄짜리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들 몽땅 다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주겠습니다. 바깥쪽을요. 역시 왼쪽에 있는 제목들도 몽땅 블럭 잡으시고 라인 L 두 줄짜리로 주겠습니다. 라고 바깥쪽을요 라고 하게 되면 블록 잡은 것만큼 이렇게 두 줄짜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이 하나의 칸만 잡을 거예요.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칸만 선택이 되고요. 라인 L 대각선으로 넣어줄 겁니다. 라고 한 줄씩 넣어줄 거예요. 콩콩 찍어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대각선 되는 거 확인되시죠? 설정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색깔을 넣어놓은 요 범위만큼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의 조건에서도 표 내용에서 연두별 VR, AR, VR과 AR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쭉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이번엔 차트를 넣을 겁니다. 차트 종류 중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하세요 라고 했죠.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고 하게 되면 차트가 일단 만들어지는데요. 데이터 편집창이 뜨면 저희가 어차피 데이터는 입력시키고 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창을 닫도록 하죠. 혹시라도 저처럼 차트가 표 위에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표와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너무 작게 만들어졌으면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점 정확하게 들어가셔서 이 정도라고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차트에 제목을 굴림에 진하게 12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도구가 뜰 거예요. 혹시라도 차트의 제목이 보이면 그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차트의 제목 자체가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의 구성을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차트의 제목을 위쪽에다가 얹어주시면 되겠죠? 차트의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을 편집을 해주세요. 문제에서는 글꼴을 굴림에 진하게 12라고 했습니다. 글꼴 맞춰주시고요. 진하게 12라고 값을 맞춰주세요. 더불어서 채우는 색깔과 테두리, 그림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개체의 속성이 이렇게 따로 뜹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채우는 거 흰색이다. 테두리에 선이 있는 건 검정색이다. 효과를 줄 때 그림자는 여기 효과에 가셔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대각선으로 그림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아서 개체 속성을 그때그때 닫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개체 속성을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좁지 않으실 겁니다. 제목 이외에 나머지들은 글꼴이 전체 굴림의 보통의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씩 잘 선택하셔서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의 모양을 편집해 주시면 되겠죠. 글꼴은 굴림이었고요. 크기는 10입니다. 글자의 모양 굴림의 크기는 10. 나머지 축 제목과 범례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0부터 60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0부터 500으로 되어 있군요.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선택하셔서 그 친구에 대해서 속성 선택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여러분들은 떠 있죠. 여기에서 막대에 대해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600입니다 라고 값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200, 400, 600이라고 주 단위가 200단위입니다. 주 단위를 200이라고 값 바꿔주시면 되겠죠. 중간에 지나가는 이 눈금선은 없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눈금선 자체가 없어질 거고요. 축 제목에 대해서는 이라고 했는데 축 제목이 눈에 보이질 않네요. 개체가 없을 경우에는 구성을 추가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축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로 누워 있는 건 가로 제목, 세로로 서 있는 건 세로 제목입니다. 구성 요소에서 축의 제목을 세로로 서 있는 거 기본 세로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축 제목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하도록 하죠. 그 글꼴에 대해서도 굴림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줬습니다. 방향이 다르죠? 속성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글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맞춰주실 수 있어요. 글 상자는 이라고 글자가 가로로 누워있죠. 이렇게 가로글 상자. 범례에 대해서도 테두리 선이 보이는군요. 우리는 선이 없네요. 범례를 선택하시면 개체 속성에서 테두리의 선에 대한 건 항상 맨 앞쪽에 있었죠. 선에 대한 이야기,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1번과 2번 있는데요. 40점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문제당 20점이 되겠죠. 이 친구들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주세요. 1번과 2번을 저는 위아래로 쓰도록 할게요.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1번 옆에다 커서 두시고 수식이라고 하는 아이콘 이 친구를 띵 눌러주시게 되면 수식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수식 편집기가 보입니다.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키보드에 있는 대로 바로 K라고 치시면 되겠고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기호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분수 선택할 거고요. A 괄호 열고 1 플러스 R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없는 경우에 위첨자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치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지는데 결과물에 보면 마이너스 1은 조그맣지가 않죠. 그러면 이 아이는 방향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가는 거 보이시죠? 커서가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하시고 마이너스 1 입력이 끝났으면 넣기라고 하는 마지막에 문 단속하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넣기 단추를 누르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입력이 끝났는데 오타를 나중에 발견했다 싶으실 때는 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수식 편집기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오타 난 거 수정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옆에다가 커서 놓고 수식 편집기 불러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넣기 단추 누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이고요. 문제에서 혹시 면의 색깔, 크기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값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겠고요. 크기만 언급이 되어 있고 색깔에 대해서 지시가 없다면 내 맘대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아이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있을 거고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일단 사각형이 만들어질 건데요. 그 친구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개체 속성, 여기에서 직접 넣으셔도 되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 창이 바로 뜹니다. 여기에서 크기를 하나하나 맞추셔도 되겠죠. 문제에서는 130에 145mm라고 했으니 값을 정확하게 넣어줄 거고요. 거기에서 이동하다가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요만큼 선이 깎여 있는 게 보이시죠? 둥근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색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색깔이 밝으니까 채워주는 면의 색깔을 밝은 색깔로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 위에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 그 상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임의로 넣어줄 거고요.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요. 115에 17이라고 했습니다. 도형에 테두리를 뿅 찍으시면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띄울 거예요. 기본부터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게 좋겠습니다. 115, 높이는 17, 크기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고정을 시켜놓는 게 안전하겠죠? 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서리가 깎여 있으니까 선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셔서 반원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도 파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채우는 색깔은 면의 색깔이 파랑이에요.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뜨는 거 선택하셔서 나오시면 사각형에 대한 건 맞춰줬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도 맞추셔야 되겠죠? 글자들 또로로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궁서라고 했네요. 궁서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일일이 찾으셔도 되고요. 크기를 22라고 값이 미리 만들어진 게 없다면 역시 여기서도 직접 입력합니다. 글자의 색깔 하얀색이고요. 가운데다가 맞춰주도록 하죠. 그 위에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사각형 또 얹어줘야 되겠네요. 글자 들어있지 않은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고요. 개체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 띄웁니다. 기본부터 맞춰준다고 했죠. 크기가 110에 50, 크기를 고정할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면의 색깔을 채워줄 때에 내 마음대로 채워주시면 돼요. 설정.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 들어가 있는 게 경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로고 2번 불러오세요 라고 했네요. 입력에 그림을 넣을 거니까 그림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 거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데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시험장에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픽처 가시게 되면 로고 2번 123 주식회사가 보일 겁니다. 열기 누르시고요. 바로 여기다 그리지 마시고 일단 도형 바깥에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시면 도형이 이렇게 그림이 도형 밑에 깔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림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띄우겠습니다. 기본부터 맞춰줄 거고요.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요. 40에 3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값 맞춰줄 거고요.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문제에서는 크기뿐만 아니라 효과도 그림에 회색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색깔에 대해서 우리 그림 탭으로 가시게 되면 회색을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회색조. 여기까지만 지시된 대로 나오면 여전히 도형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기본의 크기를 지정하면서 본문과의 배치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나비, 글 앞으로 나오세요 나비를 눌러주시게 되면 제일 우선권을 가져요. 도형보다도 더 앞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도 넣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이동을 시켜줄래도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책갈피랑 연결시켜줘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질 않았죠. 세 번째 페이지 만든 후에 책갈피를 만들고 거기에서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글맵시 먼저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도 역시 이렇게 첫 번째 친구 클릭하셔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맵시에서 크기와 글꼴 색깔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크기에 대한 거 그리고 색깔에 대한 거는 선택할 곳이 없죠. 모양과 글꼴만 일단 맞춰 놓도록 할게요.
모양을 보아하니 위아래로 볼록한 육각형이로군요. 모양을 잘 찾으시고요. 글꼴에 대해서 도둠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값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일일이 찾으셔도 되고요. 설정하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는 졌습니다. 그 아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 했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가 50에 35라고 값이 지정이 되어 있었네요. 50에 35 크기를 고정시켜 놓는 게 좋겠죠. 더불어서 이렇게 도형 밑에 깔려 있는 게 보입니다. 얘도 본문과의 배치 하나 둘 셋 세 번째 나비 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색깔이 빨갛다라고 했으니까 채우는 색깔, 면의 색깔을 똑 부러지게 빨강이라고 하는 색깔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이렇게 1번, 2번, 3번은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건 요 네모입니다. 사각형 글씨가 안 들어있는 아이로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만들어 줄 거고요. 사각형에 대해서 두 가지 지시사항이 보입니다. 글씨가 안 들어있는 아이는 요 아이지요. 크기가 11에 15라고 했으니 개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항상 기본부터 보세요. 크기는 11에서 15라고 크기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으니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면의 색깔은 하얀색만 아니면 임의의 색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채우는 색깔, 면의 색깔을 골라주시고요. 그런데 그 선에 대해서 뾰족한데 결과물은 좀 둥글둥글하죠? 선도 모서리를 살짝 둥근 모양으로 바꿔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군요. 그 위에 글씨 들어있는 사각형, 입력의 가로 글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그 사각형의 테두리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역시나 개체 속성 뜹니다.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10에 13짜리입니다. 크기를 맞춰 줄 거고요. 모서리는 뾰족하니까 그대로 갈게요. 설정. 다만 요 안에 글씨를 쓰려고 보니 커서가 조그맣죠? 얘는 글씨를 쓰지는 마시고요. 어차피 글씨를 쓰면 또 다 일일이 지워야 되니까요. 글자의 모양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글꼴은 굴림에 20, 그런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글꼴 굴림이라고 찾으시면 되겠고 크기 20이라고 찾으시면 되겠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해서 글씨를 쓰진 않았지만 가운데에 커다랗게 써질 거구나 라고 하는 건 느껴지시죠? 다시 도형 바깥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글자 들어있는 사각형이네요. 글상자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글상자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점선을 만들어야 돼요. 사각형 테두리 뿅 찍으시면 선택된 거 확인되시죠? 개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크기는 잘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막 하셔도 되고요.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죠. 그 선에 점선이라고 그리고 면의 색깔이 없습니다 라고 했네요. 채우는 색깔은 색깔이 없어요 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색깔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커서 콩 찍으시면 글씨 쓸 준비가 됐는데 왼쪽 벽에서 깜빡깜빡하네요. 글씨는 이라고 해서 글꼴 도둠에 18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라고 지시사항대로 글자에 대한 글꼴 크기 정렬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가운데에 이렇게 글씨가 커다랗게 들어갈 거다라고 깜빡이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 아이들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네요.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 눌러주시면 거기서 개체들을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개체 선택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커다란 아이는 필요가 없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뺄게요. 그러면 이 작은 아이들만 쪼로록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될 거예요. 색깔이 보이는 곳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보이시나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편집에서 개체 선택은 그만할 거니까 다시 눌러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되죠.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색깔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은 서로 다르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에 대해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아무 색깔이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데이터들을 쭉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제목이 있고 뚝 떨어져서 내용이 있고 뚝 떨어져서 번호들 들어있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표들이 들어있죠. 요 사이사이에 떨어진 부분들은 엔터를 2번씩 치셔서 공간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머릿말부터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쪽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는 머릿말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습니다. 위쪽에다가 얹을 거고요. 특별한 모양은 없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육성 글꼴 지시되어 있는 도둠의 10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머릿말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수정 가능해요. 머릿말 꼬릿말 닫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죠.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꼴, 굴림, 크기는 18, 색깔피가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넣어줬으면 좋겠군요. 이 위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라고 위치를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겠습니다. 책갈피. 이름이 메타버스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책갈피를 넣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보기에서 조판 보호를 켜보세요. 책갈피를 넣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조판 보호는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과 책갈피 그리고 덧말 넣기까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커다란 제목 위쪽에 작게 얹어진 글자를 덧말이라고 해요. 이만큼이라고 글자 블럭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 넣기. 위에 얹어지는 글자만 넣으시면 됩니다. 서울연구원. 위쪽에 얹어지는 거 맞죠? 넣기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 문단에 커다란 글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맞추셔서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2줄만큼 자리를 차지합니다. 글꼴은 굴림이라고 했네요. 글꼴 맞춰주시고요.
연의 색깔 노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글자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한자로 바꿔줘야 되는 내용이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견인과 연계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서 블록을 잡으시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시게 되면 견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친구 한자를 정확하게 찾으시고요. 한글과 한자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입력 형식을 찾으셔서 바꾸기 눌러주시게 되면 한자로 바뀌어져요. 연계라고 하는 글자도 한자, 그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서 보시게 되면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경로 지시를 해줍니다. 입력에 그림 갈 거고요. 앞서서 4번 문제에서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경로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ITQ의 픽처라고 하는 방, 여기에서 그림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그림 4번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아이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악수하는 사진만 필요한데요. 일단 불러와서 그림을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잘라주셔야겠습니다. 그림 4번 선택해서 열기. 십자가가 쫓아다니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단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자르기라고 메뉴를 찾으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요만큼입니다 라고 경계선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범위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그만큼만 잘랐으니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은 해제시켜 줄 거고요. 그 그림을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 뜬다 라고 앞서서 도형들 만들 때 말씀드렸어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에 40이라고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고정시켜 주는 게 좋고요. 더불어서 여백도 바깥쪽 여백을 왼쪽에다가 2mm만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여백에 대한 이야기도 왼쪽에다가 2mm 줄 테다 라고 값을 정확히 넣으셔야 되겠죠.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글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글자 요 뒤에다가 라고 위치를 쿵 찍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주를 넣겠다라고 하면 화면이 아래로 쭉 하고 이동이 돼요. 이렇게 아래쪽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도록 커서가 깜빡깜빡합니다. 출력물에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각주의 구분선이 5cm다 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값 5cm이기 때문에 저희가 값을 바꿀 일은 없는데요. 번호의 모양이 좀 다르니까 이 번호에 대해서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번호 모양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대로 작업이 끝났으니 닫고 나오면 출력 형태에서도 역시 동그라미 1번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뒤쪽에 생겼습니다. 아래쪽에 제목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들어 있습니다. 글꼴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특수기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입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입력에서 문자표 가시게 되면 문자표에서 기존에 썼던 아이가 있다면 여기서 바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없다면 문자표에서 차근차근 찾으시면 됩니다. 시험에선 항상 문자표, 한글 문자표에서 전각기호 일반 안에 들어있는 기호들이 나와요. 이 친구가 필요하죠. 선택하시고 넣기. 아래쪽에서도 똑같은 기호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 굴림의 18이라고 했네요. 글꼴 찾으시고요. 크기 맞춰주시고요. 그런데 글자가 하얀색에 음영색이 빨갛다라고 하는 건 서울시부터 방안까지니까요.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블럭을 잡아야 되겠군요. 글자의 색깔이 하양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선택할 수 있지만 음영색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군요. 글자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글자의 색깔 흰색이지만 음영 색깔 없음이 아니라 빨강이에요 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군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 모양도 비슷하니까 블록을 잡아서 일단 굴림에 18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조사 분석에서 자료원까지 요만큼만 기울여져 있죠. 요만큼이라고 해서 기울임꼴. 조사 분석과 자료원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죠? 기본 옆에 확장 보입니다. 강조점을 넣어줄 테다. 위쪽에 V체크 모양 선택하셔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미리 보기 V체크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료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단의 번호 기능 이용해서 이만큼은 번호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핑하실 때 가나 기억은 입력하지 않았어요. 요만큼이라고 해서 문단의 번호를 넣어주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보시면 문단 번호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가장 비슷한 아이, 가나다라로 시작하는 아이는 이 친구가 가장 비슷하네요. 클릭하시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용자 정의라고 수정을 좀 해주러 들어갈게요. 꺽쇠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1수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쪽에 괄호 모양이 보이죠? 우리에게는 괄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점이 필요한 거니까 괄호 대신에 점 찍어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가 뒤에 점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수준에 대해서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번호의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번호의 위치가 현재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20만큼 정렬을 오른쪽에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글자가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자, 이수준의 경우에는 이라고 해서 이수준 선택하시게 되면 꺽쇠 위라고 해서 이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뒤에 괄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괄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점도 필요가 없죠. 그냥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 모양만 찾아주시면 돼요. 기억 니은 되어 있는 건 얘죠. 모양새는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은 맞는데 이것도 역시 이 수준은 3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를 맞춰주셔야겠네요. 너비는 30, 정렬은 오른쪽. 두 발짝 물러난 거 보이시죠? 요만큼 더 들어갔네요.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모든 아이들이 1수준으로 인식이 돼서 가나다라마라고 1수준의 번호가 들어갔는데요. 가라고 하는 거 밑에 두 개가 2수준으로 자식들인가 봐요. 요 두 아이를 이라고 블럭을 잡아줄 거고요. 서식 메뉴 들어가시면 제일 끝자락에 수준을 낮춰줄 거다라고 수준 감소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짝이나 뒤로 물러난 거 보이시죠? 메타버스 요 아래쪽에도 메타버스와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요 두 줄은 이 수준으로 밀려나야 되네요. 역시 수준 감소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는 한 발짝만 기억과 니은은 두 발짝 물러난 거 보이시죠? 1수준, 2수준에 대해서 맞춰줬고요. 이 모든 아이들의 줄간격은 180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줄간격은 160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얘네들만이라고 따로 블럭을 잡아서 줄간격을 180으로 늘려주도록 할게요. 남들보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공간을 차지하겠네요. 표에 대해서 글꼴과 색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굴림의 1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 굴림의 10,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했으니 글자들을 몽땅 다 가운데로 잡아줄 거고요. 선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짜리로군요. 우리 선 모양을 잡을 때는 라인 L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한다고 했죠. 선이 없습니다 라고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없어요 라고 위치를 잡아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어졌네요.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짜리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아서 라인 L. 두 줄짜리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이중실선 위쪽과 아래쪽이 그래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위아래가 두 줄짜리가 됐고요. 제목에 대해서도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짜리이고 색깔도 들어있네요. 라인 L. 두 줄짜리인데 위쪽은 이미 두 줄짜리로 보이니까 아래쪽 여기만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두 줄이 될 거예요. 색깔에 대해서 컬러니까 C. 들어가시면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색깔과 끝나는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죠. 시작하는 색깔은 하양이고요. 끝나는 색깔은 노랑입니다. 그 색깔에 대해서 가로 방향으로 색깔을 넣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죠. 설정하시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색깔이 노랗게 들어갑니다. 표에 대해서 글씨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답답해 보인다. 여기는 조금 더 넓어 보이죠. 좌라락 블럭을 잡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가라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높이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연구실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 궁서에 24 지나게 라고 되어 있는 대로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장평에 대한 건 바깥쪽에 나와 있지가 않죠. 글꼴, 크기, 색깔 뭐 이런 친구들만 보이고 장평은 따로 보이지가 않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의 모양 가시게 되면 글자의 기본사항에 장평과 자간이 있습니다. 장평이 100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 105라고 글자가 조금 더 또동또동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설정. 맨 마지막에 쪽번호 매기기라고 되어 있으니 커서를 맨 뒤에다 놓겠습니다.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주는 건 쪽에 가시면 되겠고요. 쪽 번호 매기기라고 해서 결과물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들어가 있죠. 쪽 번호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할 거예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4니까 이 친구일 거고요. 줄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줄표 넣기는 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가 3이라고 들어갈 텐데요. 문제에서는 6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새로운 번호로 시작해라 라고 쪽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쪽의 번호가 6번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6번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번, 1번이라고 번호가 보이는데요. 이 번호가 꼭 지우지 않아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서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눈에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쪽은 감춰주세요 라고 현재 쪽 감추기라고 쪽 번호를 지우셔도 됩니다. 저는 굳이 지우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하시기 후 전송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서는 전송 단추가 오른쪽 상단에 있을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나면 전송 단추를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